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성의 5대 본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내용은 인성의 5대 기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정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서인데요. 사실 정서란 그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고 상당히 정의를 내리기에 광범위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서란 어떤 인성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비교적 짧은 기간 지속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짧게 튀겨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정서는 인간의 행동 경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 정서는 어떤 공격이라는 행동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공포 정서는 회피하고 싶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즉 정서는 이런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행동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에 걸린 상황에서 공포 정서가 유발되면 공포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달리게 되는데 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적합한 신체적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한번 감정, 정서, 기분, 태도의 의미를 약간씩의 어떤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정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신경을 자극을 해서 신경계통에 자극을 해서 의식화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감정은 쾌, 기쁨과 애정과 불쾌, 화, 공포, 슬픔, 놀람 차원의 어떤 미분화된 흥분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고 정서란 자기의 심신의 존재가 위협받거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급격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격동 및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또 정서는 정서 상태를 유발하는 명확한 대상은 있지만 기분은 명확한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서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나 정서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약하고 오래 지속되지만 개인의 특질과는 관련 없이 다만 즐겁거나 불쾌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태도는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하며 태도가 산만하면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자, 그럼 정서의 분류를 살펴보면 이 정서는 긍정적 정서 상태와 부정적 정서 상태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 정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 정서는 사랑, 만족, 기쁨, 흥미, 자부심 등이 있고 이러한 정서가 안정되고 풍부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태도가 유연하고 자연스러우며 현실 감각 기능의 실제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그래서 즐거움, 만족, 자부심, 사랑 등과 같은 긍정 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 목록을 넓히고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지속적 구축하여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내 주위에서 맴도는 모든 것들을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 정서는 긍정적 사고에서 기인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긍정적 정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간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둘째, 사고 행동 레퍼토리를 확장시키고 이러한 사고 행동 레퍼토리의 확장은 중요한 삶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적 인지적 자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회복 탄력성.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나 이럴 때 빨리 회복되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의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인 개인의 자원의 구축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 정서 확장 수립 모델을 보면
자, 긍정적 정서를 경험을 해서 이것이 일시적인 사고, 행동 레포트리를 확장을 하면 지속적인 개인의 자원을 구축을 해서 인간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부정적 정서 상태죠. 이 부정적 정서 상태란 정서가 불안해지는 상태, 또 결핍된 상태, 분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서가 불안하고 결핍되어 분열이 시작되면 태도가 산만해지고 현실 감각 기능이 제대로 확대시켜서 실제를 확대시킨다는 것이죠. 현실 감각 기능이 어떤 실제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환상과 망상에 빠지게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물맛이나 사과의 맛을 감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 상태, 즉 이 부정적 정서 상태는 부정적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정적 정서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 정서는 공포, 혐오, 분노 등과 같은 행동 경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긍정적인 정서를 계속적으로 높인다고 해도 이 부정적 정서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독립적 정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가 제거돼도 자동적으로 긍정 정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정서 결핍 요인을 살펴보면은 물리적 상태로 자기 만족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또 정신적인 상태로 예기치 않고 극단적이고 단순한 것을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할 경우, 부모의 극단적인 생활 지도를 했을 경우, 형제 간의 갈등, 사회에 대한 부적응은 정서가 불안해지는 원인에 해당이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한때 어려울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딸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굉장히 불안하겠죠. 부모가 이러다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헤어지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아이들의 불안이 바로 정서를 결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아이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세하게. 자, 정서의 반응. 정서가 싫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안감인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이고 단순한 생활 지도는 정서를 결핍시키고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정서가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안정감이죠. 섬세하고 다양한 생활 지도는 정서를 안정시키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을 안정시키려면 일단 자기 생활 태도가 먼저 섬세하고 다양해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집 입구에 현수막이 널려 있거나 지저분하고 복잡하면 아이들은 불안하고 또 안절부절하는 등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집 입구에 꽃을 심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섬세하고 다양하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정화되고 좋은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서를 안정시키려면 자기 자신부터 섬세하고 다양화시키고 주변의 환경 정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서와 정신분열 간의 관계는 정신분열은 예기치 못한 극단적이고 단순한 자극 또는 정체성이 상실되었을 때 발병됩니다. 자, 예를 들면 극단적이고 단순한 자극을 받았을 때 아빠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독려하는 말, 너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 약간 극단적이죠. 너 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쫓을 거야?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불안이 발생하고 극단적인 자극은 환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생의 한 명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뭐 잘 나가는, 아버지는 모 기업 은행의 지점장이고 어머니는 또 전문가인데, 그 아빠가 하는 얘기는 너 졸업하고 은행 아니면 은행 또는 대기업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어. 이러니까 그걸 진짜로 믿고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나는 내 실력으로는 은행도 대기업도 못 가고 나 정말 하고 싶은 거는 그 인테리어 쪽인데 어, 그런 곳을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저하고 상담을 하는 순간, 자 그러면 너가 한번 너의 계획을 잘 작성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우면 글로 써서 아빠 주머니에다 한번 넣어놔봐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빠 주머니에다가 자기를 분석했더니 자기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가 적합한 직업이 이거고 내 미래에 어떤 거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글을 써서 주머니에 넣었더니 아빠가 저녁 때 네가 이렇게까지 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네가 한번 원하는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냥 어떤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체성이 상실되었을 때 연예인의 죽음으로 내가 지금 뭐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고 느낄 때, 이때는 감정이 억압되고 정서가 분열되며 환상에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축소되고 초자아가 확대됨으로써 에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은 감정이 억압되고 정서가 불안해질 때 올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정서 불안의 환경적 요인과 행동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반응은 첫 번째, 예기치 않은 충격을 받을 때,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충격을 받게 되면 불안해지고 정서가 결핍되고 심하게 되면 정신분열로 발전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이고 단순한 환경 접촉 시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불안과 정서 결핍을 초래하며 이 정서는 극단적이고 단순성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환경이 다양하고 섬세할 때는 현실 감각이 높아지고 정서는 안정적이며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서는 안정시키고 풍부하게 만들려면 가정에서 나 자신부터 다양성과 섬세함을 갖추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충격은 그런 어떤 공부가 갑자기 팍 떨어진다든지 예기치 않은 그런 그 현상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의 생물학적인 의미는 어떤 생물이나 조직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이나 운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젖을 빤다든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행동은 어떤 가리켜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생물학적 본능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 의미로는 어떤 생물체가 태어난 후에 경험이나 교육에 의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드라든지 원초와 등과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능의 영역에 인성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적 욕구고 두 번째는 정신적 욕구입니다. 물질적 욕구는 인성 덕목 중 근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욕구 충족 시에는 부지런한 인성을 발달시키고 결핍 시에는 게으름의 인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정신적 욕구 측면에서는 인성 덕목 중 책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욕구 충족 시에는 어떤 보상의 기대가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책임성의 인성이 발달하게 되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어떤 책임성 인성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따라서 근면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면 어떤 욕구 충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능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욕구는 식욕, 배설욕, 종족 보존의 욕구입니다. 자,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면 근면성과 책임성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반면 욕구 충족이 적절치 않거나 부족하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능이 억압되면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쌓이게 되면 파기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억압된 부분이 해소되면 불안은 해소되고 창조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애정 결핍 시 아이의 근면성과 책임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사실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어머니가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좀 더 안정성 있고 그 섬세하고 이런 다양하고 이런 어떤 그 행동으로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메꿔줘야 되는 메꿔주면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성의 5대 기질에서 자, 근면성과 책임성의 의미와 향상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는 굉장히 부지런함과 맡은 의무를 중히 여기는 성품이죠. 그래서 근면성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나 게으르고 나태하면 근면성이 결핍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상법, 자, 잘 먹이자. 우리도 잘 먹어야 되겠죠. 또 잘 싸자. 예, 대소변을 편하게 하고 변비가 심하거나 상이 안 좋으면 이것도 근면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욕, 애정, 사람 스킨십이 적절히 충족될 때 이런 근면성이 뛰어난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허그 껴안아 주기도 하고 이런 스킨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책임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향사법을 보면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식사 등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본능적인 성취 동기를 가지게 하고 만족감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죠. 이 성취 동기를 가지게 하려고 하면 어떤 그 동기를 좀 주는 게 필요하겠죠.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내를 가지고 결과를 얻어 성취욕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 성취 동기를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면 좋겠어요. 아이가 싫어하는 학원을 정말 지옥처럼 다니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시키면은 잘 하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줄 알고 하지만 아이는 학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시키는 학원을 다녀야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즉 어떤 현실적인 경험과 자녀의 그 이상적인 그 자아가 어머니의 가치의 조건화라는 통해서 이것이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욕구를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면성과 책임성의 행동 양산별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은, 자, 창조적 의욕이 부족하고 성실성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칭찬, 애정, 인정, 배려 등 긍정적인 보상을 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억압을 피해주자.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적극성과 창조성이 다소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생활의 보람과 의욕을 높여주고 애정, 상 등 긍정적인 자극을 주자라는 것이고, 자, 책임성은 일을 하려는 의욕이 다소 부족하고 결단력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정, 칭찬, 애정을 통한 자신감과 책임의식도 갖도록 지도를 하고, 또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려는 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역시 칭찬, 상 등을 주어서 이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맡은 일을 끝까지 수행하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면성 예를 보면
성심성의껏 일하는 아이와 눈치 보며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 자, 손을 씻는데 아주 천천히 씻는 아이. 근면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아이의 행동은 이 본능 자체의 욕구가 극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고, 또한 포만감을 지지 못했을 때 예시에 제시된 아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책임성, 이와 같이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웅변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무술학원 등 학원 지옥을 겪는 경우에 단 한 가지의 성취 동기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모의 성급한 기대와 과시욕으로 자녀의 책임성이 결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녀가 교재가 필요하다고 부모에게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유를 적당히 물어보고, 그런데 부모는 단호히 거절하고 네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책 타령만 하냐?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돈 없으니까 정가 사달라고 하면은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게 정가 타령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가장 믿는 부모에게 소외감을 받아서 책임감 있는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잉보호나 지나친 간섭 시에도 이런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비교적 짧은 기간 지속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터툴처럼 어떤 탁탁 점화시켜주는 역할,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서의 영역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인간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해도 빨리 회복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자, 본능의 욕구는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욕구는 근면성과 관련이 있고, 정신적 욕구 충족은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인성에 관련해서 참고로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